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헬렌 켈러의 에세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라. 내일이면 후각을 잃을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보지 못할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은 참으로 소중하죠.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생애 첫날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니까 양롱은 자주 가봐야 되고요. 예. 초상집을 자주 가봐야 되고 어저께 내가 초상집을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느끼는 게 있죠. 아, 나도 하나님이 부르면 저 가야 할 때가 됐구나.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행동해야지. 올바른 말을 해야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힘껏 도와줘야지.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살다가 보면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나는 뭐 죽음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렌 켈러는 이제 참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마감 올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주원산 오리 대표이자 대전극동방송 증경운영위원장이신 이우진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대전극동방송국 운영위원 이우진 장로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장로님, 이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네. 닭 잡는 회사에서 3년을 일을 해봤어요. 네. 여름방학 때만. 네. 네. 그때 제가 본 거는 인디아나에서 하루에 수만 마리씩 큰 추라기로 싣고 와가지고 컨베이어다가 해가지고 잡아서 그게 내일 아침에 크로고 슈퍼마켓으로 나가는 데서 일을 했는데 동시에 계란이 이제 전보가 있고 그레이데이 뭐 쭉 내려오면은 그걸 내가 12개씩 상자에다 담아서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컨베이어를 가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크로고 슈퍼마켓으로 가는 데서 일을 했는데 하림 그때는 내가 이제 그거 다 마치고 한국에 온 게 1960년 초요. 네. 59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는 뭐 10마리, 20마리 길러놓은 게 고작이었지. 네. 집에서 그냥 모이주고. 그런데 지금 하림이 1년에 처리하는 닭이 뭐 1조 마리인가 뭐 얼마가 된다. 3억수. 네? 3억수. 3억수. 네. 예.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국내에서 소모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해외도 나갑니까? 국내 소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check-in 식당이 엄청 많죠. 네. 네. 예.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대형 그 소비자들한테 나가게 된 게 몇 년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초반기에요. 그 고기 뷔페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네. 또 그런 거 그 일본에서 들어왔던 해니페니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을 튀겨서 먹게 되고 이제 그것이 유행을 하면서 전국의 그 후라이드 치킨 체인점들이 그냥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계업이 시작됐고. 양계업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예. 그 전에 있던 양계업들은 이제 주로 토종닭이나 산란계들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80년대부터는 육용계, 브로일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 브로일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이제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닭게죠. 네. 지금은
닭 소비량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9억 수 정도를 먹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양이 9억 수고 그 9억 수가 전체 소비량의 한 67% 정도 되고요. 34%는 이제 그 수입을 해서 먹는데 네. 주로 태국이나 브라질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닭고기를. 네, 그것들은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닭고기를 많이 먹네요. 이제 후루즌이죠. 냉동. 네. 냉동 닭고기와 부분육으로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닭고기를 가지고 그 요리를 하는 뭐 춘천 닭갈비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로 수입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면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는 게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네. 거기도 하림 닭을 씁니까? 네. 미국에서 수송해 옵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하림 공장 안에 KFC만 따로 들어가는 전용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롯데리아 전용 들어가는 라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전용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롯데리아는 이게 동양식이기 때문에 좀 바삭거려야 소비자들이 좋아하고요. KFC는 좀 부드러워야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공정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닭고기 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네. 댄 캐티, 트루드 캐티라고 칙플레이 샌드위치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엄청 체인점이 많더라고. 근데 거긴 주일날 문을 닫아요. 네. 슈퍼마켓 안에 있는 것도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토요일날, 주일날인데 그 문을 닫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닫으니까 토요일날 매상이 더 올라가고 월요일날 그 샌드위치 찾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엄청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는 미국에만 2,500점인가 뭐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 치킨, 닭 계속 더 소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소비가 줄을 거다. 이 국민들이 소득이 좋아지면 육류 문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인당 소비가 39kg 정도 먹습니다. 닭고기만.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16.8kg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닭고기의 소비량은 향후에도 더 진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또 거기다가 오리를 뭐 네.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리하고 닭하고 선호도가 네. 우리 국민들의 닭이 100이라면 오리는 얼마나 돼요? 오리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1년간 먹는 수량이 5천만 수 정도 됩니다. 5천. 저기는 국민- 3억이고 저기는 9억. 9억 수고 네. 여기는 5천만 예. 수고. 그러면 앞으로 오리가 더 전망이 있다. 장로님은 그걸 믿으셔야 되겠네요. 전망보다는 그 건강에는 더 좋은 거죠. 아, 건강에는 오리가 닭보다 더 낫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오리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럽니다. 오리는 그 날아다니는 동물로서 날아지죠. 길 수 있죠. 또 물속으로 자맥질도 하죠. 이 공간을 초월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혈관에 포화되고 있는 지방산이 굉장히 적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수용성으로 녹습니다. 그러니까 닭은 27도면 그 기름이 녹고 오리는 17도면 녹고 그리고 또 돼지나 소는 42도가 돼야 녹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그 지방이 포화되지 않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네. 식품이다. 근데 맛은 어때요? 맛은 오리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뭐 오리 먹는 것보다 칠면조를 더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 칠면조는 우리 한국에서 별로 빛을 못 보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80대 초반에는 그 칠면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칠면조가 너무 크고 또 그것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먹는 문화적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 칠면조를 보는 관상용 정도로밖에는 그 의미 부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네. 육류로 생각을 안 하는군요. 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이우진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 오리 사업에 주력을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2000년 들어오면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주 문화가 스테이크 문화인데 소고기를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뭘 먹을까 해서 저희 하림에서 리서치 팀들을 보내봤었어요. 가서 열흘 동안 영국, 프랑스를 다녀온 우리 그 리서치 팀들이 보고서를 내는데 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떴니? 그랬더니 오리고기가 1년에 35%, 38%씩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리나 닭이나 그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닭은 부화만 21일이고 오리는 부화가 28일입니다. 그거 차이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오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국민 보건 건강에 기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오리를 사업을 하게 됐던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오리는? 기름기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있으되 우리 몸에 포화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게요. 네. 지금 주원산 오리 하면 국내 인지도 1위 오리 네. 고기 브랜드로 손꼽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리는 그 날아다니는 기러기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네. 이게 내려오면 자기 영역을 표시하거나 짝을 찾기 위해서 이게 페로몬을 발산을 합니다. 특히 오리 그 꽁지에서 기름샘에서 이제 그 네. 페로몬을 발산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리를 잡으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리를 우리 소비자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 것이 이게 특별한 사료를 좀 넣어서 기르면 오리 잡내음이 안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스타잔틴 항산화제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내에 좋은 균주를 함께 섞어서 오리 사육에 급여를 했더니 오리 고기는 연해지고 보관성은 더 좋아지고 색깔은 컬러가 분홍빛으로 돌고 냄새는 안 나고 이것이 대히트를 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고 프랑스고 오리를 잡으면 전부 다 후루존을 합니다. 냉동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우리 국내는 길어야 3시간이면 뭐 전국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중앙 공급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냉동보다는 후레쉬로 공급을 하는 것이 소비자가 참 좋아합니다. 마치 명태를 생태만 먹는 맛하고 동태 먹는 맛하고 다르듯이 네. 이렇게 후레쉬를 공급해 줌으로써 소비 붐이 일어났던 게 됐죠. 네. 근데 이제 하림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이름이 됐는데 그 이름도 장로님이 직접. 장명을 하셨다며? 네. 네.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79년도 12월 달에 그 닭고기 사업을 이제 백화점에다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사업자 등록증을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본교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죠. 아버님, 이거 제가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기도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저는 이제 늘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름에 숲이 무거지면 땀 흘린 자들이 쉼을 얻고 새와 동물들이 집을 짓고 참 좋은 거다. 이건 풍요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름아자 수풀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죠. 그래서 하림 상회로 80년 2월에 동대문 세무서에 처음 등록을 하고 제가 제기동에서 사업을 닭고기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 그 하림의 김원국 회장님이 이제 전라도 익산에서 닭을 키우는 분이었고 그래서 시장과 농장이 만나서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 농장, 공장 이 마당장자 3개를 섞어서 삼장 통합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저희 어머님이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오셨는데요. 아버님은 황해도 신천군이시고 어머님은 운율군이신데 어머님은 아마 평양에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때 아마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때부터 전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군산으로 피난을 나오셨는데 군산서 제가 이제 태어난 것은 김제 만경면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주의 교회를 다닌 것이 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고 네. 또 배우자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배우자는 아까 제가 이제 군에 졸업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는 이제 다시 본교회로 갔더니 대구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다시 또 본교회로 올라오셨어요. 그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8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 굴지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굴지리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름 성경학교 후원을 나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부장으로서 이제 그걸 총괄하러 가고 여선생님 5명이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율동 선생님이셨고 다른 분은 이제 피아노 치는 분, 네. 다른 분은 이제 미술을 담당하는 분, 기타 처부를 담당하는 분 이렇게 따라갔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아이들하고 홍천강에서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여선생 2명이 동동 떠날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건진 게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생명의 은인이라구나. 네. 특별한 인연이네요. 그런데 지금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셨어? 다 내놨겠지 뭐. 예,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그 있습니다. 자녀는 몇이에요?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다 출가했어요. 딸도 손주가 2명, 아들도 손주가 2명 있습니다. 극동방송도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도 계신데요. 네. 네, 극동방송과의 첫 인연은 언제부터신가요? 제가 이제 그 하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네. 90년 3월에 대전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교단 교회를 이제 제가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대전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원봉사자하고 전파선교사를 모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맨 먼저 자원봉사자로 5월부터 출석을 했고요. 알고 보니까 대전 극동방송국이 89년 12월 17일인가 뭐 이때 오픈을 했더라고요. 개국을. 예. 그러니까 불과 저희들이 개국하고 한 3, 4개월 만에 내려가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합창단.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저희 집사람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할 때 한 2년 후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제가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람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이 힘써 복음을 전도하라. 근데 사실 현대에 우리가 살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 없이 국경 없이 또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사에 동역을 함으로써 간접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뭐 회사에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는 저희가 직영 직원이 20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회사, 회사 안에 들어와서 용역하는 회사가 한 100여 명 해서 300명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또 회사에 신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우회를 처음 만들게 됐던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여직원들하고 함께 야유회를 가는데 어떤 생산직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막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처녀 때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한테 결혼해가지고 지금 제 교회도 안 나가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분들이 집에 가서는 남편이나 가족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지만 직장에 와서는 예배를 하면 참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신호회가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옛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뭐 강제는 할 수 없고요. 네.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예.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저는 안양 53 능력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송세종 전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의 가정에도 주님 주신 새 생명 평안이가 태어납니다. 출산을 앞두고 아내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현재 아이가 5%만 발생하는 여가 머리가 자궁 밑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 월요일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갑니다. 자연 분만으로 출산을 너무나 바랬던 아내이기에 수술 날짜가 잡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네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빚 많은 남편에게 시집 와주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도 봉사하고 예배하는 아내를 보면서 평생 사랑하겠노라 다짐했던 10개월 전 결혼식이 떠오릅니다. 물질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지만은 세상 가운데 아내 성지영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늘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더운 여름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에게 응원의 멘트로 힘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송세종 올림. 예. 파이팅! 네, 이렇게 남편분이 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러게 네. 아주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송세종님께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이제 기업하는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러한 회사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300명에서 3,000명도 될 수 있다. 네. 3,000명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직금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돈 많으면 마음이 변하죠. 네. 그걸 어떻게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보다 10배를 늘려주신다면은 그 순이익금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로서. 네, 청지기로서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쓰시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제가 목사님께서 거대하게 3,000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300명이라도 저희 기업이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든 식품이 안전식품이 돼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보건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계보를 우리 손자들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이 마무리로 내가 질문 하나 할 것은 이제 결혼한 지 제가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 결혼하는 기간 동안에 애들 교육 문제, 가정 예산 지출 문제 이런 거 놓고 권사님하고 툭닥툭닥 해본 적이 있어요? 있다면 여러 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처음부터 가정 경제는 저희 집사람에게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 흡프게 쓴다. 뭐 기합도 좀 넣고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네. 참 그 규모 있게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도 저는 이제 매일 새벽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가서 침상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출근하고 또 아이들이 잘 때 또 그때 늦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줬죠. 그리고 또 두 아이들이 다 시카고에 가서 유학도 잘 마치고 들어와서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서 부부도 업무적 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여성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지혜로 주셔서 한 가정도 잘 꾸려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갈등을 생각합니다. 최소화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전북 익산까지 한 68km를 극동방송을 채널을 고정하고 다니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올 때 어쩌면 저랑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대전에서 연무대에 있는 여고를 다니는 연무여고를 다니는 그 시간대 출근하니까 또 그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을 제가 이제 태워주면서 이제 조용하게 그냥 함께 찬양도 듣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는 아직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걔가 한 1, 2년 동안 계속 태워주고 찬양을 함께 듣다가 나중에 그래도 저도 예수 믿을 거예요.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나눴더니 이 여학생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도를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직접 못하지만 제가 전파 선교사로 또는 운영위원으로 또는 자원봉사자로 함께 섬기면서 동역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또 최고의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전서 오신 네, 이우진 장로님, 네,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 교회도 잘 섬기시고 사업도 잘 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셨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받으시기를 아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대화를 마칠게요. 자주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